안녕하세요. 전문가 영업을 지향하는 채널 전문가 영업TV의 박주민입니다. 전문가 영업은 마케터로서의 역량과 또 전략가로서의 역량을 동시에 요구받기 때문에 단순히 세일즈 비즈니스라고 하는 어떤 틀에 갇혀서만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국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이슈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자기식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슈 인사이트라는 코너를 통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이나 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지만 또 이런 것들이 영업 대표 입장에서 함께 논의되어졌으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다 싶은 것들만 제가 좀 추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혜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오늘 좀 새로운 주제를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제 그 선정한 그 주제는요, 한국인들만의 상반된 대표 기질 두 가지라는 한번 주제를 잡아봤어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잡은 배경은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식시장 이슈 굉장히 좀 핫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4.15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그 뉴스를 보면서 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들을 정리해 가면서 좀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기질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상반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한국인들만의 상반된 대표 기질 두 가지는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막 보이시죠? 네, 빈 박스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땡땡을 감내하는 기질, 그리고 땡땡한 기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빈 박스에 들어갈 키워드를 한번 맞춰보세요.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제가 준비한 정답은요, 바로 위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을 감내하는 기질, 그리고 위험한 기질, 이렇게 한번 좀 잡아봤어요. 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여자 그 골프 선수들, 여자 양궁 선수들, 여러분들 아시죠? 이 골프와 양궁이 세계적으로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묻게 됩니다. 골프 하면서 여자 양궁 대표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뭐가 제일 어렵냐 그랬더니, 세계대회보다도 국내 순위 쟁탈전을 할 때 가장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 순위 쟁탈전에서 탑 3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세계대회 나가서 1, 2, 3등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국내에서 1등 하면요, 세계에서 1등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러한 예들은요, 뭐 비단 스포츠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펼쳐져 있어요. 뭐 이제는 말하는 것조차 피곤할 정도가 된 뭐 BTS, 봉준호 감독 어떻습니까? 세계의 대중문화를 뭐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음악계는 물론이거니와 영화계를 완전히 쥐락펴락하는 수준까지 지금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또 우리가 영역을 좀 다른 쪽으로 확장을 하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곳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우수성이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지식 재산의 어떤 그 하나의 그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특허 출원 아시죠? 이 특허 출원 분야에서도요, 인구 100만 명당 대한민국이 무려 3,189건으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100만 명당 가장 많은 특허 출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의외라는 생각 안 드세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좀 굉장히 의아했어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업 생태계로 들어가 보면요, 더 뛰어난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보통 뭐 세계 1등 브랜드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회자가 되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마치 그러다 보면 뭐 삼성전자만이 뭐 세계 1등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우리가 그 다양한 중소 중견기업 세계로 들어가 보면 아주 소리 소문 없이 그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세계 1등 기업들, 소위 말하면 히든 챔피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그 주식회사 그 고영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납도포, 그러니까 납을 도포하는 검사 장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납도포를 검사하는 그 장비 분야에서만큼은 세계에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켓쉐어 1위를 놓쳐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대중적으로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기억하실 텐데 쿠쿠라고 하는 밥솥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쿠쿠라고 하는 밥솥 브랜드는 국내 시장에서 1등을 먼저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돌아와서 국내 시장에서 이제 1등을 차지하게 되는 아주 또 재미있는 그런 또 사례를 갖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뭐 기업 분야는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또 최근에 그 블룸버그 혁신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기업 분야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지수인데요. 이 블룸버그 혁신 지수는 이제 총 7개 부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교육에 관련된 거, 또 어떤 뭐 특허 출원에 관련된 거, 또 R&D 제조 분야, 이런 어떤 다양한 부문에서 그 혁신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2019년도에 대한민국이 독일을 제치고 우리가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인들, 한국인들의 어떤 우수성들은 이미 다 이제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갑자기 또 뭐 어떤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낯뜨겁게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국인들만의 어떤 우수성들, 또 한국의 우수성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배경이 무엇인가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한국형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신 그 백기복 박사님의 글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것은 결국 한국인들이 위험을 감내하는 기질이 DNA 속에 박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유사 이래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외침도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합심하고 단합하는 그러한 면모들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찬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DNA 속에 응축되어 있어서 위험을 감내하는 기질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인들은요, 이 위험을 감내하는 기질 못지않게 아주 위험한 기질을 또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험한 기질은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제 과감하게 제거해야 할 요소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촬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위험한 기질. 어디에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됐냐면 바로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요, 제가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돈 공부를 다시 좀 심도 있게 하면서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을 볼 수밖에 없게 되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요, 지금까지 돈을 벌어간 집단과 돈을 잃은 집단이 뚜렷하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돈을 번 집단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어요.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장기전에 들어갔을 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뭐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발하고 난 다음에 뭐 유사 이래로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뭐 20대부터 뭐 5, 60대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지금 주식시장으로 지금 몰려 들어가고 있고 막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제 기억에 그 IMF 때와 또 2007년도 때의 금융사태 때를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땅과 뭐 건물을 사가고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벌어들여서 본인의 나라로 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소중한 국부를 잃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 제 기억에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한국인들만의 어떤 특성들을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주식시장에서 내려가는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이 내려가는 그래프를 참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보통 손절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손절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 한국인의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 작전주를 형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넣을 때 넣고 뺄 때 빼면서 이 개미들을 갖다가 이리저리 자기들의 방향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들이 호구를 취급당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뭐 최근에는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뭐 과거와는 다르다. 뭐 우리 한국인들이 되게 스마트해졌다. 그래서 투자 방식도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이 삼성전자 주식을 또 이렇게 매입을 했다가 최근에 어떤 고점을 찍으면서 또 이렇게 단타 매매 형식으로 매도하는 경향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내려가는 그래프를 참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래프에서 주식을 팔았다. 그래서 되게 스마트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동학 개미 운동, 뭐 동학 혁명 운동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저는 좀 약간 우습다라고 생각이 들고, 핵심은 그거죠. 단타 매매 위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돈을 빨리 넣고 빨리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빨리빨리 문화, 조급한 문화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위험한 기질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또 남 좋은 일을 하고, 본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에서 또 다시 참패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주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장기 투자, 뭐 또 분산 투자, 여유 투자, 저는 이런 관점에서만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기질, 버려야 될 대표적인 기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파악했던 그 한국인들의 위험한 기질은 어디서 제가 이제 또 근거를 했느냐.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만큼 이렇게 또 정치색이 뚜렷한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뚜렷해도 너무 뚜렷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정파들과 대화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지인들 간의 정치 얘기, 정치색에 관한 얘기, 정치적 노선에 관한 얘기 아예 언급 안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싸움 나니까. 자, 그런데 다 좋아요. 뭐 본인들의 정치색이 있어서 뭐 자기들의 정책이라든지 자기들의 정치적 비전, 철학 이야기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뭐 자유대한민국 국가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상대 진영을 공격할 때 근거 없는, 전혀 팩트가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를 가짜뉴스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한국인의 위험한 기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대한민국 교육열도 높고 또 GDP도 전 세계 10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반해서 이 대한민국의 품격이 가장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시장과, 저는 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상대를 공격을 할 때 전혀 그 팩트에 근간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상대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로 감정적인 낭비를 낳게 되고요, 그 감정적인 낭비는 또 다른 공세를 통해서 끊임없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국가적으로는 시간적, 물적 엄청난 비용의 손실을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누군가가 통계를 낸다면요, 아마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용 손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만 제어를 해도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4.15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에도 단순히 당의 어떤 노선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에 얼마만큼의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정책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빠른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손절매하거나 단타매매를 하는 어떤 위험한 기질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의 행복지수와 직결이 되는 문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공세 역시 국가 경쟁력을 좀먹게 되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위험한 기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좋은 기질들, 위험을 감내하는 기질은 더욱 살리고, 이제 새 시대에 맞게 이러한 위험한 기질들은 과감하게 제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